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 TV의 물린다 형입니다. 야, 오늘 불이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눈치 게임 희바리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화 투자자 3,720만원, 평가손이 마이너스 1,100만원을 맞고 있는 물린다 형입니다. 시브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희바리가 없는 모습으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브랄 좀 올라가지 진짜 와이라노. 자,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 이유는 메타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규제를 시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규제를 시킨다는 악재가 뜨는데요. 역시 메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TQQ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약 37% 빠진 종목입니다. 자, RSI도 체크해 보시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저는 여전히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TQQ 보시면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TQQ에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TQQ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는 계좌가 녹는다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TQQ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 투자 안 하고 계좌가 녹는다면 과연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에 계좌가 녹았을까요? 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사신 분들 몇 배는 올랐습니까? 자, 끝내 TQQ 우상향하는 종목에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그 대신 매수할 점은 이 고점이 아닌 RSI가 50 또는 40 정도의 밑으로 갔을 때, 이럴 때 40 정도 밑을 들어갈 때 그때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도 유지되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고점에서 이렇게 RSI가 70이 넘어가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RSI가 확실히 50 빠지고 그 다음에 40 밑으로 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TQQ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자, 보십시오. 장기 투자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도 똑같습니다. 요게 빠질 때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서 빠지신 분들은 나는 TQQ를 우상향한다. 5년 정도 보유를 하겠다. 10년 동안 가겠다. 1년 동안 가겠다. 여기서 매수하고 존버하면 됩니다. TQQ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TQQ는 분명히 정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요 구간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월급이라도 탈탈 털어가지고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FNGU 불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지만 희바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역시 FNGU 마이너스 27%를 처맞고 있고요. 가장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127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빅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자, 빅테크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저평단가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제 매수한 지점이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락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RSI 50 뜰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했고 끝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저는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FNG도 빅테크 관련주입니다. 빅테크가 우상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계좌가 녹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끝내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십시오.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우상하는 종목에는 무조건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저는 하지만 변동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저는 RSI 70 정도 가면 그때 분할 매도를 합니다. 이 RSI가 70 정도 가면요. 여기에서는 일단 분할 매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RSI가 50m 떨어지고 그 다음에 40m로 갔을 때는 조로의 찬스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렸을 때는 같이 투자를 하면 됩니다. 끝내 올라간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끝내 3월 16일 FOMC 회의가 끝나면 이 불확실 해소도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 지금은 금리 인상 4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주가는 금리 인상 6회로 보고 있는 주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금리 인상이 얼만큼 될지 6회나 5회나 7회나 될지 모르겠지만 4회 정도 된다면 우리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빅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부밖에 없다. 끝내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끝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현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RSI가 한 50 정도 갔다. 그러면 주가는 한 30달러, 34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또 떨어질까봐. 떨어질 수 있죠. 우리가 바닥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승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바닥인 줄 알고 다시 떨어질 줄 알고 매도를 했는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멘탈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 더 떨어지겠지. 하지만 더 올라갑니다, 주가는. 아예 망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버티면 되냐? 우리는 주가가 요 정도 올라왔을 때도 매도를 하면 안 되고요. 역시 요 정도 올라왔을 때는 참고 존버를 하고, 그 다음 주가가 뜰 때 돈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모아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 우리는 상승을 다 즐길 수 있고 끝내 43달러 RSI 70 가면 그때 매도를 하면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조금 올라갔다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치보겠다, 다시 하락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RSI 50 그리고 40 밑으로다. 요때는 계속 분할 매수해서 모아가는 찬스고 RSI가 68, 65 되면 이때는 분할 매도하든지 조금은 지켜볼 타임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RSI 68, 65 이상 되면 매수가 아닌 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SOS의 1.2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OS 마이너스 16%고요. 3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단가 52달러 요 정도입니다. 자, 과연 제 평단가 52달러 여기서 매수가 잘못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원칙을 위해서 요 정도 RSI 50m 때 분할 매수를 했고 있습니다. 52달러. 제가 요게 60달러 그 다음 70달러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분하게 SOS 반도체 취주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는요 끝내 우상을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여기서 쫄아가지고 매도를 조금 반등했다고 요 정도에서 한 50달러에서 매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자, 개인 투자자들은요 일단은 물타기와 하락할 때는 잘 버팁니다, 여러분. 하지만 조금만 자기 평단가보다 올라가면 이 손이 건져거리고 불안해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끝내 팔니다, 여러분. 요 정도 올라가면 팔니다. 아, 요 정도 올라가면 좀 불안하다. 이제 평단가를 잘 참고 견뎠는데 끝내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급등합니다. 급등을 하면 멘탈이 나갑니다, 여러분. 끝내 우리는 RSI 70까지는 분명히 존버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는 안 가모아야 할까? 솔직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장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불확실 해소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왔다리 갔다 해도 3월 16일 FOMC 회의 이후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시면 63달러, 60달러에서 절반 정도 매도해도 됩니다. 이 반도체주가 끝내 우리는 우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무조건 존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월급이 들어오면 요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BULZ도 프리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BULZ는 제가 크게 물려 있는 종목이죠. 평단가 22달러지만 지금 30% 정도 처맞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 약 57%, 반토막보다 더 많이 난 종목입니다.
자, BULZ 빅테크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페이팔과 쓱 빠진 스퀘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분기마다 종목을 교체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교체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빅테크 종목에 투자하신 여러분들은 존버라면 BULZ는 충분하게 전고점을 뚫을 수 있고 최소한 $30 이상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조금 오른데 가지고 손이 건재거려도 우리는 RSI까지 70까지 존버를 하면 됩니다. 6개월든 1년이든 뭐 70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하락할 때는 잘 버티지만 올라갈 때는 본전 심리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팔게 됩니다. 이는 매도법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RSI는 충분하게 70까지 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올라갔을 때도 버티십시오. 하락할 때 버티만큼 여러분. 종목 BNKU 불장에서 가격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BNKU는 390만 정도 들을 거예요. 수익률 28%입니다. 나이스 불알입니다. 자, BNK는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번 했습니다.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요. 그 이유가 제 원칙 RSI가 50이 떨어지고 한 40 정도에 근접했을 때 차트 여기에서는 매수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중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RSI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 올라왔습니다. 지금 60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 RSI 70대까지는 분할 매도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NK도 똑같이 이 정도에서 하락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폭락을 하고 크게 본전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자, 여기서 많이 버티고 존버를 하면 되는데 또 쫄보가 되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이 올라가면 때 멘탈 또 나갑니다, 여러분. 또 올라갈 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개미 심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RSI 70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조건 존버를 하고 RSI 70에서 그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저는 BNKU 충분하게 제 수익률 35% 이상 보고 있고요. 저는 70까지 $71 이상까지는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불시장에서 약간의 희발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근데 하락할 때 버틸 만큼 상승할 때도 버틸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조금 올라갔다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원칙 RSI 최소한 65 이상 때 그때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70대까지는 존버를 할 생각이고요. 비록 제가 이 계좌는 코피를 취급하고 저는 평가 금액 플러스 2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는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상하는 기업은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가 제일 좋다. 그리고 우리는 빅테크에 투자했기 때문에 절대 계좌가 녹지 않는다.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